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입니다. 저는 하이맵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이는 우리가 반가울 때 하이라는 하이입니다. 맵은 메타 아날리시스 앤 플랜의 약자입니다. 건강 정보를 넓고 깊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플랜을 세워드린다는 의미에서 맵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해가 1990년이었는데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의사로서 생활을 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딱. 그동안 제가 다양한 진료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일반 의원을 개원해서 일반적인 가정의학과 동네 주치의로서 진료도 해보고 비만, 피부, 뿌띠를 하는 그 미용병원도 제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후 검진센터에 근무하면서 환자분들이 시리얼로 쭉 검진을 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를 2년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검진을 계속 하지만 검진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요. 이렇게 한 병원에서 쭉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검진 결과지를, 누적한 결과지를 볼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한 10년 정도 데이터가 쭉 쌓여 있는데 이분은 고지혈증의 가족력이나 아니면 암의 가족력이나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발병은 하지 않으셨죠. 근데 해마다 이 검진 결과지가 질병을 향해서, 커트라인을 향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가족력이나 이분의 그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질환이 발병할 것이 보이고,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병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커트라인을 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커트라인이 넘으면 오세요. 그때는 약을 드리거나 아니면 당신이 암이 발병하면 우리가 수술로 잘라드릴게요. 이런 식의 검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맵 클리닉을 오픈하면서 다짐한 것은 환자분들이 건강한 범위가 아니고 건강한 범위가 아닌데 머물렀을 때 이런 질환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 개입해서 트렌드를 바꿔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고요. 또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위장이 약하신 거예요. 위장이 약한데 나는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어서 피부과에 가기도 하고 알러지성 비염약을 이비인후과에서 계속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냐 하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아니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내과에 가고 이비인후과에 가고 정신과에 가서 해결할 문제는 맞지만 이렇게 크게 숲을 보면,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 이분이 겪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실은 상호 연관이 있으면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는 이분의 각 장기의 증상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이분의 건강 플랜을 세워주는 그런 진료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그런 플랜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니 처음에는 예를 들어 살을 빼러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고혈압 약을 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저에게 설득을 당하시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서 교정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왔던 증상도 물론 해결이 되지만 내가 상호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증상의 치료도 같이 하시게 되고요. 또한 어떤 점이 좋으시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몸이 제가 30년간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의 유전자를 타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유전자는 없어요. 약간의 변이가 있고 내가 취약한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약한 부분에서부터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의 증상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제가 40대, 50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께서 열심히 나의 문제를 알고 잘 치료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 내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왜냐? 나의 아이들도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상 내가 가진 문제가 나의 아이에게도 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어쩌면 지금의 이런 트렌드를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식사를 하는 음식의 내용이나 생활 환경이 사실은 훨씬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겪는 경쟁이나 스트레스도 훨씬 심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면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사실은 부모님보다 이런 나의 다음 세대에서 더 빨리 더 심하게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이 나의 자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드려요.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30년간 여러 가지 진료를 하면서 내가 기능의학적인 진료를 한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진료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능의학적인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다양한 기능의학적인 지식을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주 들려주시고 궁금하신 것은 물어주시면 언제든 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